앞으로 AI 시대에 데이터 센터 어마어마하게 전기 쓸 거거든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과연 이럴 때 무엇이 이 전력 공급을 해낼 것이냐. 무서운 건 뭐겠어요? 자기와 거래 관계에 있는 타사에게도 강제하겠다. 아는 거죠. 유럽과 미국이 이미 벌써 다른 주머니 찾고 있어요. 한국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전 세계 태양광 신규 설비,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패널로 된 거. 전 세계 설치장이 대부분이 중국 땅에 설치가 됐고 그 규모가 217기가와트예요. 근데 보통 이제 217기가와트가 어느 정도냐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현재 누적된 설치량이 24기가와트니까 뭐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이제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이제 회사들이 있지 않겠어요? 80에서 90% 정도가 중국 땅에 있는 중국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압도적으로 생산량도 많고 설치량도 많고 최근에는 이제 기술도 좋아졌어요. 중국 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가장 효율적이고 힘센 기업들이 전기도 재생에너지로 싸게 공급받아서 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중국은 아주 뭐 완벽한 시스템이 구축이 다 돼 있어 버리니까 유럽과 미국이 너무 중국이 버거운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라고 합니다. 현재 전력 공급의 32% 이미 중국이.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고요. 제가 한국 수치는 나중에 질문하세요. 충격적이니까. 중국은 물론 여전히 석탄화력 발전소가 많긴 하지만 이것이 시장에서 돈이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경쟁력을 급격하게 키우는 거죠. 명분은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럴 정도로 기후위기 상황이 심각하니까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없이는 이제 경쟁력이 없다 산업에. 그중에 가장 큰 역할을 특히 향후 미래에 할 것은 이제 태양광이다. 하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그걸 알고 여건도 좋겠다. 중국 국토 자체가 그냥 엄청난 테스트 베드가 되는 거예요. 力争于2030年前达到峰值，努力争取2060年前实现碳中和。中国将持续推进产业结构和能源结构调整，大力发展可再生能源，在沙漠、戈壁、荒漠地区加快规划建设大型风电 光伏基地项目。 중국은 사실은 뭐 재생에너지로 올인한다 이런 생각들이 뭐 정책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OECD의 38개국 중에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8%대. OECD 38개국 평균이 34%니까 2023년 기준 이 격차가 굉장히 벌어져 있고요. 이렇게 간다면 저는 한국 경제 미래는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 한국도 사실 앞서갈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는데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태양광 산업에 있어서 한국의 경쟁력이 많이 약화된 거죠.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AI 기업들도 재생에너지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이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전력 소비의 한 1에서 1.5%를 썼는데요. 앞으로 AI 시대에 데이터 센터 어마어마하게 전기 쓸 거거든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함수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이로 인해서 점점 많은 연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AI 연산을 위한 컴퓨팅은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소모한다. 2017년이 되면 전 세계 전력 소비의 뭐 3% 이상을 쓰게 될 거다. 결국 그러니까 전기 소비가 이 디지털 분야에서 특히 AI 분야에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인데 과연 이럴 때 무엇이 이 전력 공급을 해낼 것이냐. 근데 전기를 많이 쓰는데 탄소를 배출하는 전기 쓰겠다는 것은 너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전 세계를 디지털의 세상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기후변화 때문에 세상을 망하게 하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막 이런 회사들 간에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 비중을 계속 올리겠다. 엑소와트라고 하는 CEO가 한 말입니다. 데이터 센터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석 연료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비생산적입니다. 그걸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재생에너지로 하겠다. 태양광으로 하겠다.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막 태양광에 투자하고 있어요. We are on track to meet our target of generating 100% of the energy we use in our data centers from zero carbon sources by 2025.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AI 산업에서도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그렇죠. 그 안에서도 경쟁이 왜냐하면 자기들이
앞으로 전기 먹는 하마란 걸 너무 잘 알고요. 이거를 이제 실현 안 하면 결국은 너희가 디지털로 해서 물건 많이 팔고 뭐 엄청나게 이제 세상을 바꾸고 편리하게 만들고 막 지식의 보고를 창출하고 막 이런 장밋빛을 얘기하지만 그 와중에 그러면 우리는 기후 피해 때문에 가뭄과 폭염과 폭우와 이런 거를 죽으란 얘기야? 아는 거죠 이거를. 무서운 건 뭐겠어요? 잘 아시는 아리백, 뭐 구글, 애플 이런 데가 2017년, 2018년도에 각각 다 이미 다 아리백을 달성을 했고요. 앞으로 이거를 이제 자기와 거래 관계에 있는 타사에게도 강제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규제가 아니에요. 근데 규제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야, 우리랑 거래가 있는 너희도 기업도 해. 너희도 반도체 팔려면 너희도 앞으로 태양광으로 전기 만들어서 팔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물건 우리는 하자 있는 거로 생각할 거야. 왜? 너희들 탄소 배출하면서 지금 반도체 만들잖아. 아니, 나의 고객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이걸 거부한다는 게 그것도 딴 데도 아니고 애플 같은 데가 전 세계 시가총액 2위 기업이 막 이런 걸 하니 굉장히 부담이 되고요. ESG 같은 것도 똑같아요. 지금 아리백, ESG 같은 것들이 그냥 한국 경제에 그대로 이렇게 거대한 폭탄처럼 지금 막 엄습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후 문제는 이제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 문제가 됐다. 기후 문제는 환경 문제를 넘어 일자리 문제가 됐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테크 기업들에 깔려있는 상식은 인류는 스스로 망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인류는 상식을 따를 것이다. 그리고 현재 그 상식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향일 것이고 그걸 위해서 공급망을 탈탄소해야지 경쟁적인 기업이 된다고 많은 회사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반도체나 철강, 자동차 산업이 재생에너지 때문에 밀릴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그런 일이 생겼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우는 것은 에너지 산업 시장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철강이다, 석유화학이다, 각종 산업,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어요.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3,690억 달러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분야에 적극 투자하겠다. 이 IRA 법을 통해서 해외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미국으로 와라. 미국에 투자를 하면 우리가 엄청난 보조금을 대주겠다. 중국도 견제하고 미국의 테크 기업들의 필요도 채워주고 자국 내 일자리도 만들고 일석다조죠. 그래서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투자의 기준 1위 국가가 어디겠어요? 이게 한국이에요. South Koreans investing in a chips factories here with $100 billion. I asked why you invest in America. He said it's the most secure nation in the world. 이거를 제가 좋아해야 할지 한국 기업이 가면은 거기서 돈은 벌죠. 왜냐하면 중국을 계속 견제를 하니까 그 안에서 이 거대한 시장을 향해서 물건 만들어 팔 수 있어요. 태양광도 있고 또 반도체도 있고 또 전기차도 있어요. 근데 그 투자가 한국엔 안 일어나고 그 투자가 미국으로 대체가 되면 한국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미국 보세요.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관세를 매기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의 3대 무역 대국이 중국, 미국, EU가 다 이런 식의 탄소 장벽을 세우기 시작하면 그 공정 경쟁, 자유시장 경쟁만 떠들기에는 유럽과 미국이 이미 벌써 다른 주머니 차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큰 흐름이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기후위기를 명분으로 너희가 배출한 탄소 때문에 우리가 지금 큰일 나게 생겼으니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 산업을 키워야 되겠다. 명분이 있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한국 정부도 좀 이런 면에서 아니, 반도체 키워야죠. 반도체가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전기가 필요해요. 이 전기를 그러면 또 석탄화력, 가스화력으로 할 거예요? 아리백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후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이 흐름 속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이, 우리 산업계가, 우리 국민들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우리도 우리 기업들을 한국에서 효과적으로 재생에너지도 공급하고 한국에서 계속 투자하는 것이 기업들도 야 계속 이렇게 끌려만 가다 보면 우리 물건이 더 이상 시장에서 매력적이지 않은 상품으로 전락할 수도 있겠구나.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죠. 누구는 빨리 가고 처지는 사람이 또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전 세계가 탄소 감축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나는 또 안 가겠다고 버틸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탄소 장벽이 더욱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 탄소 중립에 너무 머뭇거릴 경우에는 글로벌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같은 경제는 상당히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에너지의 50% 이상이 태양광 에너지로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태양광 상황은 어떤가요? 예, 이게 참 비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나라는 태양광의 이제 비중이 현재 이제 한 4% 정도 되거든요. 전체 전력에. 이렇게 낮았던 이유가 태양광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이게 좀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규제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뭐 이격거리라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시설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둬야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아니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제한적인 나라에서 이런 게 나왔다는 것 자체는 과거에 있었던 태양광에 대한 각종 괴담들이 있잖아요. 그 도저히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이런 그 잘못된 정보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퍼진 경험들이 있어요. 간혹 보면 뭐 우리나라는 지형적 조건이 사우디보다 태양광하기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비교 대상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되게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일사량과 독일의 일사량 이렇게 어디가 많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독일 아닙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독일의 일사량보다 약 한 50% 더 많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남한이 독일보다 훨씬 더 위도상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태양광을 하기 위한 자연적인 조건은 독일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좋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23년 기준 54%예요. 태양광 발전에 단점이 있을까요? 단점 없는 에너지원은 없죠, 당연히. 근데 이제 다른 것과 비교해서는 제일 부작용이 적다는 거고요. 그 일반 주민들, 국민들께서 태양광에 뭐 설치에 비리가 있지 않냐, 이거 설치했더니 뭐 산사태도 나더라. 폐 태양광 나중에 처리가 골치 아프대더라. 태양광에 대한 수용성이 좀 낮은 경향들이 있다고 봐요. 우리. 아니 태양광 산비탈이 안 하면 되죠. 굳이 하더라도 튼튼하게 해가지고 비 오더라도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땅 좁다? 변명할 게 안 돼요. 우리나라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파트 지붕에도 하고 공장의 지붕에도 하고 주택의 지붕에도 하고 왜 못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보고들인 거예요. 전체의 거대한 태양광에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 흐름, 중요성, 필요성에 비해 보면은 뭐 부수적인 걸 떠나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이런 어떤 새로운 길을 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걸림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들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지, 이런 게 있으니까 태양광은 안 되겠다라는 소극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생각은 저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 장점은 변동비가 없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화석연료 값이 많이 뛰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에너지 공기업들이 큰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재생에너지는 없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투자의 대부분이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게 싸고 저렴하고 리스크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새로운 발전 부문 투자 수치를 보면은 태양광과 풍력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태양광이 경제성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태양광이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독 태양광 에너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과학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학적인 측면으로 태양광에 대한 기술 혁신이 굉장히 빨라요. 효율도 14%, 18%, 막 22%, 그 이상. 실험실에서 뭐 28%, 막 29%, 막 이렇게까지 가고 이런 게 상용화 될 수 있다. 최근에 이거 기술적인 건데 뭐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새로운 광물이 있어요. 아주 획기적인 태양광 산업을 완전히 또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이제 그런 신기술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와 같은 완전히 새로운 광물로 하는, 또 이거를 기존의 유리 기반하고 또 합치면은 텐덤 방식이라고 효율이 막 30% 넘어간대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데 태양광 설치하려면 뭐 거대 면적이 필요한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다 극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2050년이 되면 태양광 누적 설비 용량이 한 400기가와트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냐. 대한민국에 한 400기가와트 정도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전체 국토 면적의 한 3.5에서 4% 정도? 이게 서울시 면적의 한 6배 정도예요.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4% 최대만 써서 만약에 태양광 차원에서 봤을 때 탈탄소를 할 수 있다면,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적인 측면으로 대규모 태양광의 그 발전 단가가 다른 어떤 발전 단가보다도
싸다. 제일 싸게는 미국의 경우입니다만 1kWh당 33원. 그러니까 중동의 UAE 같은 데서 하는 것보다는 좀 비싸요. 근데 거기는 워낙 태양광이 좋으니까 거기는 막 더 싸요. 막 18원이래요. 굉장히 어느 발전원보다 경쟁력이 있다. 근데 반면에 뭐 석탄이나 원전이나 가스나 이런 것들은 훨씬 이제 발전 단가가 비싸죠. 근데 한국은 이제 아직 그런 상황이 실현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왜 그러냐? 한국은 너무 시장이 작고 각종 규제가 많고 이런 행정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Haben wir alle Länder der Erde eine sehr große Abhängigkeit von China, weil 90% der Solarmodule weltweit aus China kommen. Weil Südkorea ist auch eine starke Industrienation und hat auf vielen Feldern sehr starke Unternehmen. 기후변화가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주체가 됐습니다. 거대 기술 기업들이 경영 전략을 180도 전환하고 있는 것도 기후 리스크를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로 포함할 때 궁극적으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고도의 전략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기후 위기를 새로운 경제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공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실패의 길을 갈 수도 있다. 이 두 갈래길에서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을 정말 분명하고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